안녕하세요,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절개창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클리오 코니어 인시전을 하고 있으니까 클리오 코니어 인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시전이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수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클로저 어택이 있어서 LI를 했던 환자분이시고 눈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포지셔닝 하기도 힘들고 객원귀로 눈을 벌리기도 힘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메인 인시전을 뚫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보시면 메인 운두 쪽에서 파코 팁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드로 물이 굉장히 심하게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방 유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술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특별히 문제 없이 마쳤지만 마지막에 운두를 하이드레이션 시켜서 운두를 잠그는 작업도 뭔가 수월치 않고 좀 많은 양의 에데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명 각막 절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다라코치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주 다양한 교육 내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의 3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히 주변부에 절개하라 입니다. 충분히 주변부라는 얘기는 페리페랄 림발 베셀, 그러니까 림발 베셀에 아주 림발 베셀을 살짝 그을 수 있는 정도의 주변부라는 뜻입니다. 림발 베셀이 있는 곳 근처에서 절개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실링 효과가 잘 유지되고 좋다는 것이고 비주얼 엑시스에서 멀다는 장점, 그리고 난시 유발 효과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무나 클리어 코니아 인시전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림발 베셀에서 떨어진 안쪽에다가 인시전을 할 경우에는 실링 효과가 떨어지고 난시 유발 효과가 좀 커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 롱텀 실링 효과가 좋은지를 설명하자면, 림발 베셀이 이제 가까이 될수록 운두 힐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어 코니아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운두 힐링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림발 베셀이 있는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동영상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주변부에 잘 절개를 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이드포트 인시전을 했을 때 림발 베셀이 살짝 그어지면서 살짝 피가 묻어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CCC를 한 뒤에 2.8mm 케라통으로 다음과 같이 인시전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위치에 인시전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술 영상이고요. 그런데 이 림발 베셀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림발 베셀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 림프스에서 굉장히 앞쪽까지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하면 좀 달리 인시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림발 베셀을 살짝 긋는 정도의 인시전을 가한 것이죠. 다음과 같죠. 그리고 CCC를 하고 메인 인시전을 뚫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코 팁을 넣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결막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하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슬릿 인시전을 중간중간에 뚫을 경우에 물을 빼고 수술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림발 베셀 위치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인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림발 베셀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림발 베셀을 살짝 건드릴 정도의 인시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개의 깊이를 균등하게 하라입니다. 절개의 깊이를 균등하게 하라는 얘기는 인시전을 넣었을 때 루프와 플로어의 그 깊이가 균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시전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에 가깝게 된다고 하고요. 너무 쉘로하게 인시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잘못된 인시전 모양이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개 깊이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고요. 이 케이스는 제가 주로 원 또는 투 플레인 인시전을 하는 것과 달리 3플레인 인시전을 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케라톰으로 살짝 그어주고 약간 위쪽 방향으로 인시전을 한 2mm 정도 진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랫 방향으로 인시전을 마저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인시전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파코를 진행하는 동안에 인시전이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운두 쪽으로 물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두의 깊이 그리고 길이를 조절하는 건 다 손목의 각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세우고 눕히는 거에 따라서 다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라톰을 들고 인시전을 할 때는 항상 그 내가 각도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케라톰 남는 거 달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쥐어보고 내가 이런 느낌일 때 이런 각도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창의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라입니다. 제대로 된 그 절개창은 들어가고 나가고가 일정하게 선상에 위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막 중심부에 라디알하게 인시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아주 적절하게 너비가 형성이 되고 2.2mm면 2.2mm, 2.8mm면 2.8mm 정확하게 될 거고 난시 유발 효과도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인시전을 넣으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인시전이 되게 되고 또 난시 유발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의 길이도 중요한데 터널 길이는 대략 한 2m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길이가 짧을 때는 실링이 잘 안 돼서 물이 새고 난시 유발이 더 많이 된다고 되어 있고 너무 터널이 길 경우에는 실링은 잘 되지만 이제 동작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게 각막이 우그러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mm 정도의 터널을 뚫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왜 물이 심하게 샜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CCC를 하고 인시전을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시전의 방향이 각막 중심부로 향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디알하게 인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인시전이 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심하게 새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준비한 세 가지 내용들을 제가 준비한 예시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주변부에 그러니까 림발 베셀이 살짝 그어질 정도, 절개 루프와 플로어의 그 깊이를 균등하게 하고 절개창의 구조를 일정하게 들어간 곳과 나간 곳이 라디알하게 일정하게 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터널의 길이는 약 2mm 정도로 유지시켜라.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